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딜서스 전주공무학원 원장, 예, 김병현입니다. 네, 지금 여기 두 남자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합격자 인터뷰를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예, 저도 어색하고, 예, 우리 수강생도 약간 이제 그런 거 있어가지고,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전달해 드리려고, 예, 우리가 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찍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올해 예, 지방직 예, 일반행정 9급 예, 합격생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을 예, 1년 가량을 다녔는데 이제 다른 수강생들한테 미안하지만 남자분들 중에는 예, 가장 열심히 했었고 다른 수강생들도 다 예, 했을 때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예, 너무나 열심히 했던 수강생이고 예, 그래요. 그러면은 간단한 자기소개 좀 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도 전라북도 지방직에 합격한 수험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벌써 끝났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공무원 예, 시험을 준비한 지가 언제부터였고 예, 그런 것들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네, 저는 올해 2019년도 전라북도 일반행정직렬에 합격을 했고요. 19년도 6월 달에 시험이 있었는데 저는 18년도 7월 달부터 수험을 처음 접했습니다.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게 처음 시작점이 베이스가 있냐 없냐 그게 저도 왜냐면 아까 집요하게 약간 물어봤었는데 왜냐하면 처음 준비를 하는 분들도 그것이 많이 궁금할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처음에 그 학습 수준에 대해서도 약간 예 좀 자세히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18년도 7월 달에 처음 수험 공부를 하기 전에 18년도, 17년도 국가직, 지방직 시험을 모두 쳐봤습니다. 쳐봤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반타작 50점에서부터 70점 정도 나왔던 것 같고, 영어도 잘 안 나올 때는 40점에서부터 좀 잘 찍혔을 때는 70점까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거였었고, 뭐 국사랑 그 기타 과목들은 이제 전혀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험을 본다는 거에 대해서만 의의를 두고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왔는데 중간에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시험을 붙자라는 생각에 3학년 중간에 휴학을 했어요. 근데 3년 동안 배운 행정학보다 그 수험 생활 할 때 2달치 강의가 더 행정학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베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그 차이는 있죠. 좀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익숙한데 이제 암기는 못된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베이스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이 이제 최종 합격 점수일 건데 예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겠어요? 수험 공부하기 전에 국가직 지방직 봤을 때는 거의 반타작 정도였었는데 제가 붙었을 때는 국어 85, 국사 90, 영어 80, 사회 100, 행정학 95점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래요. 네. 한국사나 사회나 행정학이 예, 되게 고득점인데 거의 처음부터 공부를 했다고 그만 말했는데 예, 그렇게 맞기가 1년 안에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리고 국어하고 영어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1년 안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쉽지가 않을 건데 아무튼 차근차근 뭐 한국사, 그다음에 사회, 행정학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됐고 예, 공부를 하게 되고 자기만의 어떤 뭐 비법이나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예, 많은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1년 안에 그렇게 맞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제가 사회를 선택했던 이유는 되게 학창 시절에도 접했던 사회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 과목을 선택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고 행정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대학 기간 때 이제 그래도 접해본 용어가 행정법보다는 행정학이었기 때문에 보다 친숙한 과목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고 사회랑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국사에 비해서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7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했다면은 선택 과목은 10월, 11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뭐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봐도 기본 강의 한번 제대로 이해하면서 하고 기출 강의는 건너뛰고 그냥 혼자서 기출 문제집을 무한 반복했거든요. 저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까지 그냥 기출 문제집만 이렇게 무한 회독을 했던 것이 큰 고득점의 비결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중간에 다른 뭐 모의고사나 다른 기타 문제집에 손대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까지 출제되어 온 시험이 기출이기 때문에 그 기출 중심으로 큰 줄기를 잡고 살을 붙여나가는 공부법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올바른 선택을 해가지고 결과가 좋은 것 같은데 그거를 기출을 돌리라고 누구한테 뭐 이렇게 그 추천을 받은 거야 아니면은 어떻게 그렇게 처음에 수험생들이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는지. 일단 과목별로 컬이나 모르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수강하는 교수님이나 선생님의 홈페이지나 카페를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고요. 기출이 사람들이 기출 그러는데 기출은 그냥 확인차 개념을 복습하는 정도로만 보고 그다음에 뭐 모의고사를 풀어가지고 자기가 뭐 실력을 더 쌓는다 그런 생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차피 출제돼봤자 기출의 범위에서 출제되고 기출 문제가 똑같은 문제도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시험 풀 때 봤던 문제를 줄이고 안 봤던 문제들은 똑같이 못 풀잖아요. 그래가지고 봤던 문제만 맞춰도 충분히 이게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저는 주로 기출 문제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저도 다른 과목들은 저도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러긴 한데 그 이제 주변에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보였을 건데 그 말릴 생각은 안 했나요? 저는 제 공부 때문에 바빠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뭘 공부하는지 잘 몰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빨리 꺼야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제 공부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국어하고 영어가 있는데 그렇죠. 필수 과목이고 성적이 올리기 어려운 두 과목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도 제가 물어봤던 게 이게 베이스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과목들이고 그 다음에 국어나 영어는 언어 감각도 되게 중요한 거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고 자기만의 노하우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걸 감을 잡게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80점을 넘게 이렇게 맞게끔 됐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언어적인 감각도 많이 필요하지만 저는 학창 시절 때부터 그렇게 감각이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험 시작할 때도 되게 걱정이 많았었던 과목이고 그래서 되게 수험 기간 초기에 그 두려움을 잡기 위해서 거의 한 7, 80%는 국어랑 영어에 쏟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불행 중 다행으로 문법 비중이 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어차피 기출 안에서 복습되는 반복되는 그런 문제들은 확실하게 맞추자라는 생각에 문법은 전부 다 맞고 이제 독해나 이제 모르는 한자 같은 게 간혹가다 출제되면은 거기서만 깎이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전부 다 암기를 했던 것 같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되게 영어는 그날 컨디션도 중요하고 뭐 평소 외웠던 영단어도 되게 중요하고 독해 감각도 되게 중요한데 이것을 되게
처음에 잡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에 수험을 시작했지만은 12월 달까지는 거의 그냥 맨날 독해를 하프 모의고사 말고 그냥 기출문제로 그 공시는 어떠한 형태로 주로 어떤 포인트에서 출제가 되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기출이 별로 안 중요하다 그러는데 봤던 문제를 또 보면은 물론 답이 생각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답을 유추하는 과정을 제가 똑바로 생각을 했는지 그걸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수험 초기에 되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집요하게 이제 예,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각 파트별, 예, 각 파트별에 대해서도 어떻게 공부를 했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공무원 시험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기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것도 같이 예, 겸사겸사해서 같이 이야기해주면 예, 좋겠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단어, 문법, 독해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제가 집에 가면은 보통 11시였는데 11시에 집 가가지고 바로 잠들지 않고 영어 단어 강의를 2개씩 듣고 잤어요. 그래서 100강짜리를 2달 안에 처음 회독한다는 목표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10강씩, 7일 동안 10강인데 매일매일 집 들어가서 보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틀 정도는 그냥 융통성 있게 그냥 진짜 못 듣겠다 싶으면 쉬고, 그 외에는 그냥 어떻게든 2강씩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영단을 한번 반복을 했더니 혼자서 외우는 것보다 저는 더 이렇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영단어 강의를 뭐하러 듣지 생각했는데, 처음에 발대기 힘드시다 그러면은 영단어 강의를 처음에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책들도 많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개념을 잡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복습하다 보면은 문법은 출제되는 포인트가 항상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반복을 했더니 시험장에서도 보이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고, 독해가 이제 제일 어려우실 텐데 옛날 독해보다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추상적인 지문도 많아지고 좀 더 심오한 지문도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면역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출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그 출제되는 포인트 그리고 유추하는 과정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걸 빨리 감각을 익히고 이제 고난도 지문을 접함으로써 되게 어려웠던 독해용 영단어라던가 그런 거 익숙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좀 더 실전에서도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공부 방법이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예, 그래요. 뭔가 분명히 빠진 게 있을 것 같고, 그 차후에 더 이렇게 저희가 첨부해서 영상을 더 찍던지 할 거고요. 그리고, 예, 저희 학원에 1년 가량을 다녔는데, 거의 주말에도 빠지지 않고, 예,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요. 어떤 그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예, 열심히 독하게 할 수 있었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도, 예,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1년 안에 꼭 붙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부모님의 기대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한테 너무 실망할 것 같아가지고 1년 내에 어떻게든 합격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처음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처음 시험할 때부터 항상 시험 합격한 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시험을 보고 나올 때 과연 내가 웃고 있을지 울고 있을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날 웃고 있기 위해서 더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내가 1년 동안 공부를 할 건데 이때 시험을 못 붙고 하면은 그냥 인생의 1년이 날아간 기분? 그냥 어떻게든 수험생은 합격과 불합격인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이라는 것을 받아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잖아요. 뭐 1점 차이로 떨어지든 뭐 100점 차이로 떨어지든 똑같은 불합격생이고
그거를 이제 보상받기 위해서는 합격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합격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 어땠나요? 제가 성적이 커트라인보다 한 30점 정도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채점이지만은 되게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 떴어가지고 되게 덤덤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엄청 막 이렇게 끝났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안도, 그냥 되게 편안함? 이렇게 기쁨보다는 안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래도 결국 해냈구나라는 생각에 또 부모님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별로 재미없네요. 그리고, 예, 다르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학원 합격자 여자분들 중에서도, 제일 열심히 했던 이제 여자 수강생분 계셨는데, 그분도 정말로 독하게, 했었는데 나중에 그분도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분들 보면 궁금해하는 게 어떤 마음을, 좌우명 같은 걸 궁금해하는데, 그것도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제 좌우명은 후회하지 말자입니다. 인생 지나가서 아까 했던 말 똑같이 할게요. 그냥 예. 근데 원래 이제 그 좌우명이나 그런 것들이 자기 경험에서 비롯된 건데, 나이가 아직 25밖에 안 되면 무슨 그렇게 후할 일이 그 전에 뭐가 그렇게 많았길래 이렇게 그게 좌우명이 된 건지, 뭐 예전에 뭐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게 발판이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소한 거라도 지나가면은 꼭 저렇게 했을 걸, 할 걸 막 하면서 후회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엄청 저는 길게 남더라고요. 해가지고 그거를 반복된 실수를 막기 위해서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찍었던 게 더 잘 된 것 같은데. 그래, 그거 합쳐가지고 할 테니까. 아무튼,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첫 영상이라,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건데, 궁금한 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더 부가적으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래요.